네, 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말 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요즘 분말 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말 소스의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말 소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말 소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분말 소스를 드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소스의 종류 자체는 네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분말 소스를 복합 조미 식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토마토 케찹이라든지 마요네즈가 그 소스의 분류 중에서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종류의 소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분말 조미 식품인 그 분말 소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합 조미 식품인 분말 소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분말 소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을 하고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분말 소스의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분말 소스를 단순하게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표준화가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분말 소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물론 단가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단가가 저렴한 이유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 액상으로 만드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액기스를 사용하지만 분말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은 재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액상 소스에도 분말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서 그거를 이제 그 가열을 해서 기본적으로 용해도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고 또 이 숙성의 단계를 거치는 소스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물이 들어가 있는 소스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편의성들, 그리고 우리는 냉장 콜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 소스들을 그동안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소스가 더 편했던 것 뿐이지, 어떤 원재료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상식이시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그거를 차지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분말 소스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점점점 분말 소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편의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 계량이 쉽게 가능하다는, 표준화가 쉽게 된다라는 그런 표준화 때문에 이 분말 소스들을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말 소스를 한 가지를 잘 모르시고서 만약에 분말 소스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수분 활성도입니다. 복합 조미 식품, 즉 그 분말 소스를 사용을 하시면서도 수분 활성도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분 활성도를 아시려면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분 활성도를 기본적으로 아시려면 아셔야 되는 그 용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식품 속의 수증 기압, 동일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 기압, 그리고 물의 몰수, 수용성 용질의 몰수,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바로 자연수와 결합수입니다. 이 자연수와 결합수의 개념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수라는 거는 저희가 복합조미 식품을 가지고 섞었을 때 그 자체적으로, 그 복합조미 식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조미료 중에 조미료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 그거를 그 결합수라고 보시면 가장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미 그 제품 내에 결합이 되어 있는 최소한의 수분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수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짜려고 해도 짜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결합수를 통해서는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는 거기에서는 그 번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결합이 돼 있지 않는 그 결합수 이외의 자연수, 어,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 이외의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자연수를 통해서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가 이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드는 복합조미 식품, 이 분말 소스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수분 활성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당에서 해당 제품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그 주방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기압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자연수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자연수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균이 생기겠죠. 우리 제품은 이 분말을 넣어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물론 끓여서 이제 저희들이 1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식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균들은 다 사멸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멸이 되지 않는 100도 이상에도 사멸이 되지 않는 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말 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실 양만큼만 꺼내 놓은 후 밀봉을 해서 이 분말을 보관을 하셔야 되고,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되겠죠. 뭐 아깝지만 그 제품들은 저희들이 이미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폐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우리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들을 그때그때마다 밀봉되어 있는 걸 꺼내서 사용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공장에서 하는 공정들을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2kg 한 봉지를 꺼내셔서 물 2kg와 함께 끓는 물에 한번 끓는 전까지 100도씨까지 올렸다가 한번 끓고 난 후에 그거를 식혀서 소스화해서 물 소스화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런 불편함들에서 좀 벗어나고 편안하게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방의 여러 가지 환경하고는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생산을 하고 제품을 만들 때 가소제를 넣어서 이 수분 활성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분 활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균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소제를 최소량을 첨가를 해서 이런 제품에 하자가 없게끔 잠깐 실온에 방치를 하거나 실온에 두어서 사용을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의 그런 기준점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분말 소스를 사용하신다든지, 그저 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런 제품들이 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고 가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서 1인분당 단가를 따졌을 때 내가 굉장히 저렴하더라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주방 내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이거 이외에, 그 개봉을 한 이후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형태들의 그런 프로세스를 분명히 만드셔야 되고, 이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한 이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도표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 균이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워터 액티비티 기준으로 언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됐을 때 이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활동을 안 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 도표들을 보시면서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생물 그룹이 존재하고, 뭐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랍 음성균, 이거는 뭐 박테리아 종류거든요. 이거는 0.97 AW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박테리아는 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그람 양성균, 이거는 후벽균류, 방산균류라고 해서 0.95 AW 미치고요. 그리고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0.88, 그리고 이 곰팡이균 같은 경우에는 0.8, 그리고 호염성 세균이라고 해서, 이 호염성 말 그대로 그 소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짠맛에 굉장히 그 강점, 그러니까 짠 마실 때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균 같은 경우에는 0.75 AW, 그리고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곰팡이균, 이 호건성 곰팡이류라고 해서 요거는 0.61 AW 밑으로 내려가야 기본적으로 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투압 친화의 효모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요건 역시도 0.6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0.6 밑으로만 저희들이 잡아서 AW를 잡아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 포장을 하면 이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유해한 그런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식을 할 수 없는 형태에서 포장이 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뭐 자연수라든지 결합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압, 이런 변수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이해한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분말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얘는 굉장히 물에 취약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됐을 때 수분이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해줄 것인지를 알고 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말을 사용하시다, 그저 편하다고 사용을 하시거나 그저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소비자한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조미 식품, 즉 분말 소스를 사용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